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로 표현한 손흥민의 게시글은 토트넘 동료들 입장에서 타국 대표팀의 사정이었고 한글로 작성되었기에 번역 기능을 통해서도 100% 이해하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현직 동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표시했고 특이점은 3명이 아르헨티나 선수였습니다. 라멜라와 로셀소, 로메로라는 조합은 한 화면에서 보긴 쉽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함께한 대표적인 아르헨티나 대표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트넘에 소속되었던 선수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인은 극히 소수에 속하지만 좋아요 멤버의 주요 선수 3명이 모두 포함된 것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확률입니다. 우리에겐 마라도나의 나라였고 근래엔 메시의 나라가 되어버린 아르헨티나의 대표 선수들이 유독 손흥민의 대표팀 생활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라멜라는 손흥민과 굉장히 유사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이른 나이에 지역 최고의 인재로 이름을 알렸고 손흥민과 유사한 시기에 국가적 미래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도 라멜라는 충분히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과거 아르헨티나의 기대는 그저 톱 플레이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톱 플레이어라는 것은 발롱도르급 선수를 의미합니다. 지역 유력지를 넘어 거대 방송사에 소개되던 라멜라 스토리의 근거는 그가 수집하던 트로피 개수로 전부 설명 가능합니다. 각각의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던 2명이었지만 공교롭게도 한 차원 높은 성장이 가장 요구되었던 시점과 장소는 정확히 겹쳐버렸습니다. 포체티노 시절의 토트넘입니다. 함께 출장하기도 했지만 한 명이 선발이면 한 명이 벤치인 경기도 당연히 많았고 포체티노 감독의 국적이 라멜라와 같았기에 손흥민이 빠진 날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라멜라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 신체, 커리어, 포지션 많은 부분에서 2명은 라이벌로 표현되기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무대에서 조금 포커스를 돌리면 2명은 서로를 공감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프레스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중압감을 같은 시기, 같은 무대에서 받았던 동갑 내기에게는 거울 효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가 선발일 때 벤치에서 느끼는 동일한 감정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형태의 관계는 최악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이고 결과적으로 2명은 원만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라멜라가 한국 팬이 보낸 가족 욕을 공개하며 적은 메시지는 명료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가족은 안 된다였습니다. 라멜라는 화살을 손흥민에게 돌리지 않았고 2024년 현재까지도 손흥민의 주요 게시물에 꾸준히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세비야 선수와 손흥민의 충돌에서 가장 분주했던 선수 중 한 명도 라멜라였습니다. 그는 일부 한국 팬과 한국인 손흥민을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행위이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특정 국가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면 그 나라 사람들 모두를 하나로 대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손흥민이 100골에 성공하자 라멜라는 언제나처럼 축하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100골입니다. 하지만 그의 득점은 더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손흥민의 기록 달성에 정말 행복하고 그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손흥민과 스퍼스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라멜라에게 토트넘의 마지막 기억은 흐림이었습니다. 월드컵을 보유한 국가의 최고 수준 유망주였지만 토트넘의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손흥민이 PL 최고의 공격수가 되는 동안 그는 축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유망주 플러스 현금으로 트레이드된 결과는 라멜라 입장에선 최악의 형태였습니다. 당시 토트넘이 현금과 함께 받은 유망주는 브라이언 힐이었습니다. 라멜라는 이별보다는 토트넘과 함께한 시간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여전히 스퍼스와 손흥민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멜라가 손흥민의 입장과 그의 팬덤의 흑과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르헨티나라는 축구에 미친 나라의 존재입니다. 메시라는 축구의 신을 향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가 오래도록 코파와 월드컵을 차지하지 못했던 시절 그에게 강한 비판이 쏠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마라도나를 기억하고 그가 들어올린 월드컵이 생생한 일부 아르헨티나 팬들의 기준점은 언제나 세계 최강입니다. 발롱도르라는 개인의 영광을 휩쓸던 메시가 조국에게는 트로피를 안기지 못했던 긴 세월은 많은 아르헨티나 팬심을 변질시켰었습니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또다시 실패한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남긴 말은 아쉬움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 국가대표팀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 아프다. 그의 나이 고작 29살이었습니다.
대표팀에서 연이은 실패의 역대 최고 선수가 겪은 심리적 압박과 비판의 무게감은 절절했고 정말 모든 걸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메시가 만약 월드컵 우승이 없던 국가의 사람이었다면 평생 조국에선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이 모든 장면을 박수거주며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클럽에서 보이는 활약과 세계 최고 선수를 보유했다는 영광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환경의 차이는 목소리의 결을 다르게 만들고 아르헨티나 축구인들에게는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지구 최강이 되어야 하는 중압감은 당연한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의 은퇴에 가장 강한 만류를 했던 팬들 또한 그가 태어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에는 좋은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더 많은 숫자의 팬들이 그의 모든 것을 추앙하고 있었고 전국적인 은퇴 만류 열기가 생성되었습니다. 돌아온 메시와 그의 아이들은 결국 코파와 월드컵 모두를 제패했고 뜨거운 나라의 메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한국의 아시안컵 도전사와 손흥민 주장이 떠올랐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적어도 아시아에서 한국은 등장마다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국가로 표현되지만 현실은 64년이나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월드컵에 메시만큼이나 아시안컵의 손흥민은 홀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둘 다 주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에 대표 은퇴를 시사한 지점까지 닿아버렸습니다. 국가적 기대의 뒷면에는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의 상당수는 이탈리아계입니다. 로메로, 로셀소, 라멜라 모두 비교적 유사한 외형을 가진 이유는 그들의 뿌리에도 모두 이탈리아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프랑스 유학 초기에 만난 이탈리아 친구들과 아르헨티나 친구들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단화와 가족적인 친구 관계입니다. 흔히 유럽은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르헨티나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인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타지로 건너가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한 가까운 기억이 현재의 국민성에 연결되었다는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고 축구에서는 특히 강하게 표현된다고 추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모두의 성격이 같진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개개인의 차이는 존재하고 그저 다수의 통계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탈리아계라는 피보다 강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환경입니다. 사람의 특성은 유전자뿐 아니라 매일 보고 듣는 세상이 주요합니다. 로셀소와 로메로 모두 토트넘 합류 초기부터 손흥민과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로셀소의 첫 어시스트에 혼자 달려가 축하했던 선수는 손흥민이었고 로메로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 이미 여러 번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셀소의 어시스트에 홀로 달려갔던 손흥민처럼 손흥민의 가장 최근 어시스트에 로메로는 달려갔습니다. 상호작용입니다. 득점만큼 중요한 어시스트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토트넘 아르헨티나 3인방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주장 메시의 어제와 오늘을 생생히 알고 있고 축구의 뜨거운 팬들의 존재 또한 인지하며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당연한 듯 우승이 요구되는 대회에 참가하는 감정 또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비교적 가족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손흥민의 게시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기 유리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만나 세상을 형성하고 외로움은 모두의 적입니다. 공감이란 또 하나의 나를 만나는 경험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손흥민도 우리도 매일 사람과 만나고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희노애락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쌓여가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you